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장사 변운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7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보험금을 펑펑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20만원 미만의 의료실비 같은 거야 입퇴원 확인서 한 장이면 지급을 해주겠지만 사망보험금이라든가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가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맞는지도 이잡듯이 조사를 해서 피보험자의 필적이 아니면은 보험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고지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 계약자들은 보험 설계사한테 거짓 설명을 듣거나 보험 설계사의 말에 속아서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고지, 알리지 않은 거죠. 부실고지, 거짓으로 알리는 거죠. 이런 불고지, 부실고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보험회사한테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불지급 때 종종 보험계약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고혈압약 먹고 있는 거를 설계사한테 말을 했는데 설계사는 그거 알리면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을 안 해주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불고지를 부추기거나 또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더니 당뇨병으로 입원 안 오고 수술을 안 했으면은 굳이 안 알려도 나중에 보험금 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알리지 말기를 권유하거나 고지를 방해한 경우 이랬기 때문에 내가 고지의무 위반에 걸린 것이다. 나는 사실대로 설계사한테 다 알렸다. 이렇게 억울해하는 계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우리 계약자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한테 말로 알리는 것은 고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필로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 오른쪽에 있는 답변란 예, 아니요 두 개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예에다가 표기를 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니오에다가 자필로 표기를 한 후 예에다가 표기를 한 경우에는 그 치료 병명이 무엇인지 며칠간 병원을 갔는지 수술을 했는지 입원을 했는지 약만 처방받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자필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하여야 그게 보험회사에다가 사실대로 고지한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 수령권이 없는 보험 설계사에게 말로 알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험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보험 설계사의 고의로 인해서 종종 계약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해서 그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97조에 보면은 모집 종사자, 즉 보험 설계사 등이 모집을 할 때 금지해야 할 사항 및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을 체결할 금지합니다. 세 번째, 보험 상품 광고 시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네 번째, 동일한 위험 보장을 하는 보험 계약의 중복 체결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속합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를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를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고, 즉 해약을 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즉 보험 갈아타기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그다음, 실제 명의자가 아닌 계약 체결이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즉 이거는 경유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유 계약도 금지 행위입니다. 그다음, 보험 계약자와의 금전 거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계약자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나한테 보험을 하나 해달라고 한다든가,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으니까 계약자한테 대신 보험을 하나 들어서 변제를 하라고 하는 등 금전 거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모집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상 금지 행위 및 준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 설계사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보험업법 제102조 조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봤다고 억울해하면서 보험 설계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입증을 못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험회사한테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설명을 하는 내용 및 나하고 같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나누는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 스마트폰으로다가 녹음을 해 두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설계사가 거짓으로 설명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스마트폰에 다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내가 당뇨약 먹었다고 이야기를 설계사한테 하니까 설계사가 그거 안 알려도 나중에 보험금 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는 것도 설계사의 말이 전부 스마트폰에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증거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전부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 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 설계사한테 고지사항을 알리는 것은 무효이다 라는 것과, 설계사의 거짓 설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곳이 있으면 보험업법 102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